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명제 연습 문제 같이 보면서 유형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유형들 많이 다루게 될 건데요. 명제의 정의,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명제, 역, 이, 대우, 그리고 3단 문법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자, 조금 이 단원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이라든지 수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그쵸? 집합의 포함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들에 참거짓을 따지는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이 단원에서 많이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에 어떤 거 있는지 우리 같이 유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PQ, 그쵸? P하고 Q를 만족하는 집합이 각각 P하고 라지 P, 라지 Q다, 그쵸?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하고 라지 Q라고 했을 때 명제 P에서 Q를 가진 게 참이다. 자, 우리가 화살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두 줄 화살표를 쓰게 되면은 참이라는 기호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떠한 명제하고 명제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이 형성이 될 때 이게 참이다 그러면은 진리집합에서는 어떠한 포함관계가 성립이 된다?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때 우리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P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Q가 P를 포함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집합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P하고 Q의 합집합을 보시면은 P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더 큰 집합이 나오도록 돼야 돼요. 따라서 P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 Q가 나온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은 틀린 설명이다. 자, 그다음 2번은 P하고 Q의 교집합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교집합은 부분집합에서 더 작은 쪽을 읽게 돼요. 따라서 Q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P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1번하고 2번 모두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에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가 돼요? P에서 Q를 빼는 게 되는데 Q하고의 공통 부분 말고 P만 순수히 갖고 있는 부분. 그런데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P만 갖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겠죠. 일반적으로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게 되면 공집합. 왜요? P만 순수하게 속해 있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됐고요. 4번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 Q에서 P를 빼게 되면은 얘는 오히려 공집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Q만 순수히 갖고 있는 영역이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1번 문제 우리 진리집합하고 그리고 집합의 포함관계 같이 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넘어가고요. 2번 문제 어떤 거 있는지 또 볼게요. 자, 2번 문제 마찬가지로 진리집합하고 그리고 명제하고 엮은 문제인데요. 자, 조건이 3개가 있죠. P하고 Q하고 R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 거를 우리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볼게요. Q하고 R하고의 교집합, 그쵸? 자, Q가 있고 R이 있을 때 너무 찌그러졌네요. 그쵸? 자, Q하고 R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교집합 부분에 P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돼요. 그쵸? P가 Q와 R의 이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것이 성립했을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를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명제가 참이려면 예를 들어서 P에서 Q라는 게 참이려면은 진리집합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하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따졌을 때 부분집합이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될 때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참인 명제를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not P에서 not Q다. 자, 우리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뭘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대우를 쓸게요. 자, 본명제하고 대우명제는 항상 참하고 거짓이 같다라 그랬어요. 따라서 대우가 참이면은 본명제도 참일 거고, 대우가 거짓이면은 본명제도 우리 같이 거짓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우를 쓰게 되면은 Q에서 P로 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Q에서 P로 가는 거 봅시다. 그런데 Q하고 P를 살펴보면은 Q가 오히려 더 커요. 그쵸?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참이 아니죠. 거짓이 되겠죠. 따라서 대우가 거짓이기 때문에 1번 보기는 거짓이겠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 not R에서 not P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대우를 쓸까요? 대우를 쓰면은 P에서 R로 간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P는 R의 부분집합이죠. 그쵸? 공통여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R 안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우명제가 어떻게 돼요? 참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참이면은 마찬가지로 본명제도 참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참인명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4번 확인을 했지만 3번하고 4번 마찬가지로 같이 어떻게 틀리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3번 보시면 R에서 Q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R하고 Q는 사실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부분집합 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R하고 Q는 관계가 없다, 즉 거짓이다. 그쵸? 4번도 마찬가지로 Q에서 R로 가고 있는데 Q하고 R, 부분집합 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다. 따라서 2번이 옳은 설명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하고 그리고 우리 명제의 참거짓, 대우라든지 아니면은 증명을 써서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3번 문제 우리 그럼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성격이 조금 지금까지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3번 문제 볼게요. CQ의 진리집합을 각각 알파벳 라지 PQ라고 했을 때 명제, 자, P면 not Q이다예요. 자,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P면 Q이다가 아니라 P면 not Q이다. 근데 이게 참임을 보이라는 것도 아니고 뭘 보이래요? 이것이 거짓임을 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어떠한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발례를 드는 거였어요. 어떠한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 발례가 존재하면은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그쵸? 발례라는 거는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집합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가정, P, 그리고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결론이 Q가 아니라 not Q예요. 따라서 이것이 거짓임을 보이는 발례는 가정 P를 만족하면서, 그쵸? 결론이 not Q이기 때문에 not Q를 집합으로 표시를 하자면 not이 붙은 거는 여집합이에요. 자, 그쵸? 자, 그런데 P하고 not Q를 교집합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만족하여라가 아니라 이거를 부정하고 싶어요. 거짓이에요. 따라서 가정은 만족하면서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에 not이 한 번 더 붙게 돼요. 자, 그래서 P하고 Q의 여집합에 또 여집합을 씌운 것과 공통적으로 우리는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 자, 따라서 P하고의 교집합 Q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도로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P하고 Q의 교집합. 자, 4번이 될 수가 있겠죠. 3번 문제는 여러분 발례를 우리 집합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결론을 이런 식으로 그냥 Q를 일반적으로 둔 게 아니라 부정한 걸로 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례라는 것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과정은 만족을 하면서 부정하는, 결론을 부정하는 집합에 대한 원소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 우리 발레 증명하면서 했던 거, 설명했던 거를 집합으로 설명하는 문제였어요.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명제에 여기 참인 것을, 그쵸,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은 참하고 명제 여기 대우 먼저 물어보는 거죠. 자, 기억 먼저 역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참인 것을 물어보면 여기 뭔지를 알아야겠죠. 역을 써보면 x가 1이면, 그쵸, x 3승은 1이다. 자, 기억의 역은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진리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은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x는 1이다 이게 될 거고요. 자, 3승했을 때 1이 되는 거 뭐가 있어요? x는 1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나요? 우리 x 3승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정확히 쓰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3승을 했을 때 1이 되는 숫자는 1도 있고 2개의 허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식의 부분집합이 성립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뭐다? 참이다. 역을 써봤더니 참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을 역을 하게 되면 x 곱하기 y, 그쵸? 그리고 y 곱하기 z, 그쵸? y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두 숫자 x 곱하기 y랑 y 곱하기 z를 했을 때 x 곱하기 y가 더 작으면, 그쵸? 이렇게 되면 x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다. 자, 이거 성립한다. 이거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이 돼요. 참이 아니라. 그쵸? 왜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쵸?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발레를 들기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x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5 말고 발레로 들기를 x를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z를 마이너스 4다. 자, 이런 식의 발레를 하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죠. 그리고 y 곱하기 z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가정을 만족을 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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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숫자 크기 비교를 하게 되면 z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y가 제일 큰 숫자가 돼서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숫자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쵸? 크기 비교가. 따라서 니은은 옳지 않다. 그쵸? 역을 했더니 거짓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디귿 확인해 볼게요. 디귿 보시면은 역을 마찬가지로 쓰게 되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쵸? 그러면 x는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디귿도 마찬가지로 옳은 설명인가요? 아니죠. 거짓이 돼요. 왜 거짓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발레를 하나 들게요. 두 개를 더했을 때 2보다 크게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x를 5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y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둘게요.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4가 나오죠? 그치만 x는 5기 때문에 1보다 큰 게 맞지만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인데 1보다 큰가요? 아니죠. 결론을 만족하지 않게 돼요. 따라서 이것은 거짓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리을 넘어가 볼게요. 자, 리을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역수를 씁시다. x 더하기 두 수를 더했을 때 무리수가 나왔어요. 그쵸? 무리수이면 x하고 y가 모두 무리수이다. 자, 더했을 때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얘도 발레로 할까요? 오늘 발레를 많이 드네요. 그쵸? 더했을 때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거 x를 0, y는 루트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0 더하기 루트 2 얼마예요? 무리수죠. 그치만
두 숫자가 모두 굳이 무리수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하나만 무리수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유리수가 돼도 두 숫자를 더했을 때 우리 무리수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거짓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미음 확인해 볼게요. 미음 보시면 x제곱 더하기 역을 하게 되면 제곱 더하기 이게 아니네요. x 곱하기 y. 그쵸? x하고 y를 곱했을 때 짝수이다. 그쵸? 두 수를 곱했을 때 짝수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것은 홀수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을 때 홀수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거짓이 되겠죠. 그쵸? 왜 이렇게 돼요?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짝수 곱하기 홀수도 되지만 모두 되나요? 짝수 곱하기 짝수, 그쵸? 짝수끼리 곱했을 때 우리 마찬가지로 짝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예를 들어서 x는 2고 그리고 y는 4 이런 숫자를 예를 들게요. 발례로서, 그쵸? 2하고 4 곱하면 8이라는 짝수를 얻을 수 있지만 제곱하면 2는 4, 4, 4, 16, 20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홀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역시나 짝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발례로서 우리 두 숫자가 모두 짝수인 그런 순서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역을 취했을 때 참이 되는 거 기역 하나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제 참거짓 우리 진리집합으로도 따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발례들을 통해서 가볍게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의 명제에 참거짓 따지는 거 연습을 해봤고요. 5번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5보다 크다. 그쵸? A 더하기 B가 5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A가 2보다 크거나 또는 B는 K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게 참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K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본명제가 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무엇을 이용을 할 거다? 대우명제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이 명제에 대우를 쓰게 되면은 결론이 부정을 하면서 앞으로 오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거 부정할 때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부등호기 때문에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또는은 뭐가 돼요? 그리고가 되죠. 그쵸? A가 2보다 작거나 같고, 그쵸? 그리고 B는 어떠한 K보다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A가 2보다 작거나 같고 B가 K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 명제에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될 거예요. 본명제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대우명제도 역시 참이 됐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A에다가 B를 더해서 그쵸? 누군가를 더해서 5보다 작거나 같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K의 최대값 얼마가 됐어요? K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0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다가 어디까지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3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왜요? 만약에 K가 4가 돼버리면은 A 더하기 B가 5가 아니라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K의 최대값은 얼마다? 3까지 커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5번 문제 우리 대우명제를 써갖고서는 확인을 해봤어요. 본명제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애매할 때 이런 식으로 대우명제를 활용을 해갖고 우리 본명제에 대한 성격을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시면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 두 조건에서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였냐? 동치였어요. P에서 Q로 가는 것도 성립하고
Q에서 P로 가는 것처럼 통일되고, 즉 무슨 말이냐? 진리집합을 따졌을 때 양쪽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으면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P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그리고 Q는 AB는 0이다. 자, 여러분 실수에서 제곱을 해서 더했는데 0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 두 수가 모두 다 0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실수하고 절대값 성질에서 많이 나오는 수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Q를 보시면은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 수를 곱했을 때 0일 때는 굳이 둘 다 0일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그쵸? A, B 둘 중에 하나가, 그쵸? 0이어도, 그쵸? 물론 둘 다 0이어도 0이지만 A만 0이어도 이 식은 성립을 하겠죠. 따라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쵸?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돼요? Q가 더 큰 진리집합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이거는 충분 조건이 돼요. 자, 그 다음 2번 그럼 확인을 할게요. A 곱하기 B가 절대값을 씌운 A, B가 같다. 자, 그리고 Q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P를 먼저 보시면 두 수를 곱한 것이 절대값에서 두 수를 곱한 것과 같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A, B가 둘 다 모두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둘 다 동시에 음수가 돼도, 그쵸? 이 조건은 만족을 하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2번은 A, B가 동시에 두 개가 다 같은 부호를 가지면은 성립을 항상 합니다. 자, 반면에 Q에서는 양수하고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P가 더 큰 진리집합을 갖는다. 따라서 이거는 필요 조건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그럼 볼게요. 3번은 P가 A, B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더하기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 A 곱하기 B가 0보다 클 때는 두 개가 다 동시에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로 A, B가 동시에 같은 부호를 갖으면, 그쵸?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일 때도 성립을 해요. 하지만 Q는 어떨 때도 성립하나요? A나 또는 B가 0일 때도 성립하죠. 3번 같은 경우는, 3번의 P 같은 경우는 A나 B가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Q 뒤에 있는 조건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의 수가 0이 될 때도 똑같이 조건을 성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어떤 식으로 진리집합이 Q가 더 큰 쪽이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우리 그럼 한번 써볼게요. 4번 보시면은 제곱을 해서 비교를 했더니 A제곱이 더 Q 크다 이렇게 돼 있고 Q는 A의 절대값이 그리고 B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4번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두 숫자에 A하고 B하고의 숫자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같다면, 그쵸? 당연히 플러스일 경우에는 A가 더 절대값이 크겠죠. 근데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라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커지려면 A가 갖고 있는 크기가 더 커져야, 그래야 어떤 식으로 제곱을 했을 때 큰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A가 마이너스 4다. 그럼 B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나 2라든지 4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즉 크기가 큰 쪽이 제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은 Q, 필요 충분 조건이 같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다. 자, 여러분 물론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성립을 하는지 연습 삼아서 꼭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7번 문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7번 문제에 넘어가 보면, 자, 집합에 대해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림이 나왔어요. 세 조건, P하고 Q하고 R. 지금 보시면 P하고 그리고 Q의 그 교집합 안에 R이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이 들어가 있죠. 자,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서는 이런 식의 포함관계를 갖고 우리 수식으로 줬던 거였고, 지금은 설명을 주어갖고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식으로 고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R이 P하고 Q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볼게요. R은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필요하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자, 여러분, P 또는 Q의, 자, P의 진리집합, 그리고 R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썼을 때 1번을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또는은 집합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합집합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냐? R이 P하고 Q의 합집합의 필요 조건이다 이랬네요. 자, 필요 조건은 어느 쪽이 필요 조건이에요? 큰 쪽이 필요 조건이에요. 자, 그럼 1번 지금 설명 맞나요? 지금 보시면은 틀리죠. 그쵸? 지금 보시면은 기호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R이 큰 게 아니라 R이 어떤 쪽으로 더 작은 쪽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not R은, 그쵸? not R은 not P 또는 not Q. not P라는 거는 P의 여집합이 돼요. 그쵸? not은 여집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Q의 마찬가지로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not R이기 때문에 R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조금 고쳐서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여집합을 바깥쪽으로 빼내서,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은 일단 그대로 이렇게 두고 볼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여집합,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어떤 두 개의 집합 PQ에 대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면은 여집합으로 따지면은 방향이 바뀐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된다고? 대우명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대우명제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집합이 이런 식으로 낫이 붙게 되면은 부분집합 관계에서 방향이 바뀌게 돼요. 자, 이 문제도 보시면은 여집합을 지금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은 방향을 바꿔볼까요? P하고 Q 그리고 R이 이쪽으로 오게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상하죠? 방향이 지금 바뀌었어요. P하고 Q의 교집합이 지금 R의 부분집합인 게 아니라 R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도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얘도 방향이 지금 바뀌었어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 돼야지 옳은 설명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R은 P이고, 자, 위에서 또는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1번하고 2번은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 이고라는 거는 동시성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됩니다. 자, P하고 Q이기 위한 R, 충분 조건이다. 그쵸? 자, 3번이 바로 옳은 설명이 되겠죠. 지금 이 집합, 세 집합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설명이에요. P하고 Q의 교집합이 R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4번 마찬가지로 답은 3번이지만 4번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R은 그쵸? P이고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포함관계를 보시면은 R이 P하고 Q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만 되어 있지 뭐 포함관계가 더 이상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설명이 있으려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되어 있는 거고, 그쵸? 4번이 옳은 설명이 되려면은 같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서로 포함 관계가 된다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어떻게 된다?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우리 집합의 포함관계랑 총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명제 문제풀이 다 해봤는데요. 자, 명제라는 단어는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떠한 수식이라든지 어떠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는지 같이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집합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사실은 모든 많은 함수들하고 연결지어서 풀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필요조건, 총무조건, 집합으로 따지는 거,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레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들 필요조건, 총무조건 이런 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까먹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정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으셨으면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수,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단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